네 번째 강의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해요. 이제 어린 아이들,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아이들이 뭐 교실 바닥에 눕는다. 막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점, 통찰, 우리의 생각, 이런 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다 아는 건데 콕콕 집어주니까 그렇구나 하기는 하지만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된 책이지만은 아이들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한 거, 아이들이 어떻다는 거를 얘기한 것이 거의 한 챕터, 두 챕터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학교 교사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아이들을 키워본 선생님이 아니고 아기였다가 4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이제 어른으로 나와서 첫 직장으로 학교를 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현재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어때요? 저도 교사로, 교육자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큰아이를 낳았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박사를 시작할 때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를 하나 낳는다는 거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큰 우주가 하나 저에게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그 무게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교육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아이들은 어때요? 왜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왜 아이들이 맨날 뛰어다니거나 왜 아이들이 난리를 치고 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왜 마이너로서 그죠? 어, 디펜던트로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상에 와서 자기가 힘이 없고 그죠?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챙겨야 되고 이런 걸 아직 모르는 타임이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어때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 호기심을 다 막 자기 호기심이 있으면 어때요? 제가 몸이 움직여야 호기심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intellectual curiosity라고 아주 근사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 지적 호기심이에요. 무슨 뭐 지적 호기심이 교과목에 관계된 것만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냥 다 지적 호기심이에요.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왜냐면 인간은 지적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단은 모든 것들이 큐리어스예요. 호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플레이풀해요.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처럼 아이들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장난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끊임없이 재미를 찾아요. seeking fun이에요. 근데 그 seeking fun은 뭐예요? out of curiosity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일단은 어때요? 육체적 동물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아이들이 쫓아가죠. 쫓아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조금만 재밌으면 막 깔깔깔깔깔 웃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이 수업 시간에는 얌전해야 되고 그러면 딱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들이 이렇게 그전에는 절제를 할 때 자기 조절, 자기 절제가 없죠. 자기 통제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왜 오면은 꼭 느낌이 15명, 20명의 망아지들을 모아놓은 것 같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아이들이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가는 과정을 이해를 하면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 건 뭐라 그랬어요? 물리적 환경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물리적 환경에서 태어나면서 이제 제일 가까운 자기를 낳아준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근데 그 관계가 전부 다 뭐예요? 어른들과의 관계잖아요. 아이들이 어른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이 또래하고 잘 못 놀아요. 어른들하고 있는 거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성 장애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래들하고 잘 노는 스킬이 특히나 없는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이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있는 걸 좋아하고 어른들 옆에 이렇게 기대고 이러지, 절대로 또래가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또래가 있으면 이제 엄마하고 좀 있다가 엄마 놀을까? 막 이러고선 간단 말이에요, 또래한테. 근데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익숙한 게 어른이고, 그러니까 어른하고 있으면 어때요? 어른은 항상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어른들이 채워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처음에는 물리적 환경에서 이제 어때요? 이제 사회적 환경으로 아이들이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친척들하고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사촌들도 만나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적 환경으로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죠.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아직 제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또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또래랑 같이 놀고 또래랑 같이 뭐 놀이를 만들고 이런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른들한테 치근덕거려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부모님들이. 왜냐면 아이들하고 24시간을 붙어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할 정도로 아이들이 계속 지금 엄마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막 장난감을 사줘도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시간이 어때요? 짧아요. 그리고 금방 실증을 내고, 장난감을 비싼 돈을 주고 사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를 가는 시간이 될 때까지 엄마들이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을 일찍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놀이방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엄마 시간과 아이의 시간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두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제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방이라든지 아니면 이 유치원 같은 이런 프리스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 아이들에게 그런 피어 스킬을 일부러 가르쳐 줘야 돼. 일부러. 또래 집단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가 피아제가 얘기했던 그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맞춰질 때쯤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래 스킬을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리드해서 이제 가르쳐서 또래들하고 이제 놀기를 배우죠. 놀기를 배우면서 이제 점점 이제 또래 스킬이 발달이 돼서 이제 사춘기가 돼가는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7학년 이러면 이제 애들이 어때요? 이제 어른한테서 이렇게 쭉 떨어져 나오죠. 서서히 떨어져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피어 그룹으로 가요. 그때는 이제 어른이 끌어당겨도 안 와요. 안 오고 이제 가는데, 요때 이제 아이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잘 봐야 되고 부모님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른하고 이렇게 막 지내고 오히려 어른을 편애하고 이런 어린 나이에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어른을 떠나서 이 사춘기가 이제 프리틴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프리틴, 아직 사춘기가 안 돼서 10대 초반이죠. 요때 이제 아이들이 또래들하고 이렇게 지나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그냥 치고받고 놀면서 막 놀이터에서 놀고 이러니까 주로 아이들이 몸으로 논단 말이에요. 말로 놀질 않고 몸으로 놀아요. 말로 하면서 놀지 않죠. 이게 말로 안 하고 사회성이 어때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주거니면 자기 다 같이 얘기해요. 서로 듣는 사람 없어. 그냥 꼭 저기 할머니들,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말로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는 게, 말로 친구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말솜씨가 없다 그랬잖아요. 버벌 스킬이 없는데 이제 사춘기가 돼 가면서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돼 가고 이렇게 서서히 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말빨, 그야말로 말 기술이 늘고, 그렇게 하면서 또래 기술이 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른을 이제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세계가 형성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사회성이 살짝 떨어지는 아이들, 또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people skill이라 그러거든요. 사람 스킬이잖아요. 사람 스킬인데 이런 개념이 자폐성 장애가 많이 나오면서 회자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 스킬이에요. person perception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래를 보면서 또래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또래 기술은 결국은 뭐냐면요, 정서예요.
사회성은 결국엔 정서에서 나와야지 사회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서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심파티가 있고 엠파티가 있는데, 심파티라는 거는 우리가 동정하고 남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동정심을 느끼는 거는 심파티. 엠파티는 그 사람의 마음 읽기를 하는 게 엠파티예요. 그래서 마음 읽기가 돼야지만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는 마음 읽기예요. 마음 읽기가 안 되면, 그럼 남자애들은 조금 좀 나은 게 그래도 막 운동을 하면서 몸으로 그래도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어때요? 요즘 사회가 아이들이 그렇게 막 밖에서 뛰어노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거의가 다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이렇게 또래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요런 것도 하나의, 특히나 남자애들이 말수끼리 그저 그렇지 않아도 조금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아이들이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 사귀기가 안 돼요. 친구 사귀기가 안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요즘 아마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미국에서 자폐성 장애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제가 지금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그 연도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일대에 있는 김영신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랜트를 받아서 한국의 일산 지역에 가서 자폐 아이들, 그러니까 전체 학교 일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전체를 다 검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허락한 아이들을. 근데 한국에 아이들이 자폐성 장애가 30명당 한 명인가 35명당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충격을 받고 한국도 충격을 받고 다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디에서 그 아이들이 많이 떨어졌을까? 그러면 자폐성 장애에서는 이제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하나는 사회성이고 하나는 뭐예요? 언어 스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성과 언어 스킬은 같이 가잖아요. 물론 언어성이 이제 언어 기술, 버케브러리도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독해력 뭐 이런 것들 다 언어성이에요. 하지만은 이 사회성, 사회 정서가 안 되면 이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해력이 떨어지고 사람 스킬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언어 고지 곧대로 직독직해만 가능하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between, 그러니까 라인과 라인 사이를 읽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축된 의미를 읽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이 사회성과 이 정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성 정서가 안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마음 읽기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저 사회성도 같이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몸으로, 그전에는 어릴 때는 아이가 친구가 많았는데 갈수록 아이가 친구 숫자가 적어지고, 또 어릴 때 놀았던 그 친구랑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도, 왜냐면 초등학교를 6년을 같이 다니니까. 그런데 아이가 한 3, 4학년 때부터 이게 친구가 바뀌기 시작해요. 쭉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렇게 조금 부모님들이 예민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주시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회성이나 정서는 어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정서나 사회성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돼야지만 이제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어 스킬이 발달이 돼야지 나중에 아이들이 피어 스킬이 되면서 또 뭐 돼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어, cognitive maturity라고 제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인지 성숙도예요. 인지 성숙도는 뭐냐면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고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거든요. 요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성숙되게 아이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성숙된 아이가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관리가 되고, 또 남의 마음도 이렇게 사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 읽기도 돼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아이가 아침에 엄마하고 옥신각신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이만큼 받아서 학교를 왔어요. 친구를 만났어. 아, 정말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우리 엄마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왜 엄마가 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만일에 한다고 치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잘 못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엄마가 내가 이제 뭘 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그냥 짜증나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아이는 야, 니네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한술 더 떠. 막 이러면서 어때요? 친구 마음을 조금 위로하는 의미로 우리 엄마를 살짝 더 나쁘게 만들어가면서 요렇게 하면 아이가 어때요? 친구가 아, 우리 엄마가 제일 짜증나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 엄마도 다 비슷해. 그럼 일반화가 되잖아요. 일반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정서가 공유가 돼요.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랑 갈등하고 너도 니네 엄마랑 갈등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서로가 엄마하고 힘들 때마다 이거를 공감을 하죠. 교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그 마음을 쉐어를 하는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정서가 떨어지고 이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엄마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잘해준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때요? 이 친구는 지금 열이 나서 뭔가 자기가 그 열받는 거를 조금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 얘는 자기 엄마 괜찮은 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어때요? 친구 관계가 점점 이제 소원하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열받았고 내가 그랬을 때 내가 창피하지 않고 내 마음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 관계가 나중에 가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린 아이들하고 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김영신 교수가 일산에 있는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 했던 검사에서 제가 이제 그 논문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떨어지고 이런 걸 제가 자세하게 읽고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아마 사회성에서 많이 떨어지나 보다. 왜냐하면 자폐성 장애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는데 사회성 장애와 그다음 사회성과 이제 언어력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잘하는 거는 뭐예요? 이상행동이잖아요. 이렇게 막 소리 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벌써 그런 제가 그랬잖아요. 정서나 사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만 벌써 보고 나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미 자폐성 장애를 받았는데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일반 아이들이 떨어지는 게 바로 그 사회성과 어휘력에서 떨어져서 아마 그런 진단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만큼 많이 심각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 읽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 읽기를 잘 못하죠, 아이들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엄마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이 길어져 가지고. 다음에 또 다시 할게요. 이어서.